오늘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권하는 책이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권하는가 했을 때, 이 책에는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투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고생 끝에 자신만의 어떠한 철학이 선 사람들은 이제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만은 그런 고생을 하지 말아라. 건전한 투자를 해라. 이런 마음을 갖기 마련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갖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도박처럼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라. 투기하지 말아라. 건전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라. 이런 것들을 전수해주고 싶을 때 적합한 책이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가 그런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기와 투자를 이제 나눌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눈이 충혈되어 있는가, 이것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마치 타짜에 나오는 도박꾼처럼 눈이 충혈되어 있고,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그러한 심리의 밑바탕에는 막대한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라는 부담감, 그리고 한탕주의, 계산되지 않은 운에 기대는 투자,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서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충혈되는 것이거든요. 그 반면에 마음 놓고 이제 잠을 잘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맑은 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러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투자와 투기를 이제 일단은 구분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죠. 투자는 일단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금의 안정과 충분한 수익을 약속받는 행위이다. 트레이딩은 투자 영역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강세장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투자하는 것들, 비판력 없이 투자하는 것도 투기의 영역이다. 그리고 감각에 의해서 매매 시점을 잡는 것도 투자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 선택도 이제 투자의 영역은 아니다. 가격 선택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뒤에도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시점 선택이 아니라 가격 선택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일단은 이제 현명한 투자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잘 읽히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풍부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들이 미국 시장 그리고 수십 년 전에 그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샘플로 보여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 읽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그것도 최근에 한국 시장에 적용해서 이제 해설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는 해제본이 있는데 그런 해제본을 참고해서 이 책을 읽으면은 비교적 쉽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의 상세한 내용을 이제 볼 수는 없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책이 수많은 가치 투자자들에게 왜 많은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건 선생님이 번역을 하고 신진호 회장님께서 해제를 하신 책들이 최근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워렌 버핏이 한 말이 후기에 실려 있거든요. 그 내용을 참고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2억 2,500만 마리의 오랑우탄이 동전 던지기를 하면 20회 연속 적중하는 오랑우탄이 215마리가 확률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0마리가 오마하 동물원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많은가에 대해서 워런 버핏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원인이 되는 변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고 체계라는 것이죠. 투자 분야에서는 그레이엄 도드마을이라는 자그마한 사고 체계에서 승자가 파격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는 우연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특정 사고 체계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이 가부장의 집,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엄 마을이
마을이죠. 이 집에서 나온 자녀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매우 달랐습니다. 방식은 다른데 다 성공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성공의 요인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고체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통의 가치체계는 기업의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기업의 일부의 가격이 크게 다른 경우를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가격과 가치가 괴리를 보일 때 그것에 투자하는 그 가치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하는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정량화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정량화는 무엇이냐? 내가 지불하는 가격과 내가 받는 가치를 비교하는 것. 그렇게 정량화해서 따져보는 것. 만약에 그렇게 따져보지 않고 주식을 산다면 끔찍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8장에서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미스터 마켓. 동업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와서 계속 주식을 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때는 뭐 싼 가격을 제시를 하고 어느 때는 뭐 비싼 가격을 제시를 하는데 미스터 마켓이 제시하는 그 가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로 볼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가격을 제시하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그 주식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팔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팔지 않는 것이죠. 가격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죠. 가격과 가치의 괴리, 차이, 그리고 또한 이 책의 20장에서 나오는 또 유명한 개념이죠. 안전마진 개념. 가치와 가격이 차이를 보이는데 충분한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에 기반한 단순하고도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 게다가 실전 투자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근거에 기반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도박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이상 더 잘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투자의 최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적으로 편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투자의 구조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허황된 투자가 아닌 것이죠. 내가 믿고 어떤 생각을 걸어볼 수 있는 이 고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뭐 방어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로 나눠서 이제 투자 전략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량화하고 가치와 가격의 괴리, 차이, 그리고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하는데 그 프로세스도 그 투자자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워런 버핏이 이야기했듯이 방식은 다를 수가 있다. 동일한 것은 사고체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를 나누는데 뭐 방어적 투자자는 뭐 손실을 피하려고 하고 뭐 골칫거리, 수고 이런 것들의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공격적 투자자는 시간과 노력을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죠. 그리고 증권에 대한 지식이 어떤 회사의 경영자 못지않게 풍부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방어적이냐 공격적이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투자자가 어떠한 투자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실적보다 더 높은 실적을 얻으려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어적 투자자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어적 투자자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요. 일단은 뭐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관점에서 방어적 투자자는 주식을 선정하는 4대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충분하지만 과도하지 않게 분산 투자한다. 두 번째는 대기업들, 재무구조가 우수한 대기업들에 투자한다. 세 번째는 배당을 꾸준하게 하는가를 본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과거 7년 평균 이익을 고려해서 매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한다. 내가 추천하는 가격 기준은 과거 7년 평균 이익의 25배 이하인 동시에 최근 12개월 이익의 20배 이하이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준점을 설정을 하고 그 기준점을 만족하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러한 프로세스, 사고 체계를 이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량 기법에 헌신하는 태도로 증권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망이라든가 경영자의 자질, 기타 무형자산 등 인간 요인에 대한 것들은 조금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방식은 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죠. 이제 워런 버핏은 이러한 정성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필립 피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필립 피셔와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두 스승으로부터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 찰리 먼거 파트너인 찰리 먼거를 들을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 세 명으로부터 받은 영향들이 다 융합되어서 워런 버핏의 투자론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런 정상적인 방식의 투자는 방어적 투자자한테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투자도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격적 투자자는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성장주 투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안전마진을 확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공격적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첫 번째는 뭐 주가 지수가 낮을 때 사서 이제 높을 때 판다. 두 번째는 성장주에 투자한다. 세 번째는 다양한 영가 종목에 매수를 한다. 네 번째는 특수 상황에 놓여진 종목을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소외된 대형주나 염가 종목이나 특수 상황이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안전마진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이제 성장주에 있어서는 이제 안전마진을 이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안전마진 계산을 할 때 이제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을 사용해야 하는데 물론 이제 미래 실적이 과거 실적보다 불확실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투자 기법만으로도 안전마진을 확실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성장주 투자의 문제점이 있는데 인기 성장주의 시장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상습적으로 고평가되는 성장주의 위험을 현명한 종목 선택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통찰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통찰력과 판단력이 있다라면은 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스웨덴 대형주나 영가 종목이나 특수 상황이나 뭐 그러니까 다 같은 건데요. 가격이 떨어진 것들,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진 것들을 사면은 그것은 일단은 계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익과 비교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생각되면 살 수가 있다. 여기는 이것은 계산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실적을 계산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안전마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미래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서 주가가 많이 튀어오른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마진을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어, 그래서 이제 성장주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장래를 강하게 확신하는 주식에 일찌감치 거액을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기 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후 주가가 100배 이상 상승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매력적인 매도 기회가 수없이 많았는데도 온갖 우여곡절을 견디면서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 기업에 대해서 완전히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버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과거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난 주식과 채권의 패턴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패턴 중 일부는 다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요것을 유념해서 잠깐 보시면은 제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읽었고, 이번에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심리 게임으로 보고, 그 심리 게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 독자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의 소스가 되어줄 수 있는 것들은 그 투자자의 풍부한 경험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경험의 측면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그 경험 이상으로 나아가서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예술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스톨라니는 뭐 놀이하는 인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놀이하는 인간, 어떻게 보면은 도박 같은 것들도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좀만 삐끗하면은 이제 도박으로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그 책의 그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투자도 물론 그 안에 들어가지만은 레인지가 그 투자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투기적인 영역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톨라니의 투자를 잘 보면은 물론 어떤 상황에 대한 해치 그리고 면밀한 분석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은 때때로 어떠한 영감에 의해서 투자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신문에 나온 짧은 기사 한 토막만 보고서도 투자를 결정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투기의 영역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 코스톨라니의 이제 투자인 것이죠.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도 이제 유사하기는 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잘하면 투자고 잘못하면 투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안전마진이라는 그런 사고 체계이고 그것을 방어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에게 적용을 해봤고 그리고 그러한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주고 혹은 사고의 소스가 되어주는 것은 역시 과거의 경험적 데이터들인 것이죠. 그 데이터들을 자신의 철학 안에서 자신의 사고체계 안에서 그 재료들을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요리를 만드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 데이터에 기반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투자의 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 중심의 투자는 굉장히 건전한 방식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추천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권의 책을 이제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서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단의 시장에 대한 통찰력은 코스톨라니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속성, 본질에 대해서는 코스톨라니의 책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그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건전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보할 것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과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벤자민 그레이엄으로부터 얻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전한 의사결정의 사고체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방어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를 나눴는데 공격적 투자자의 또 한 분야인 성장주 투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살펴볼 필립 피셔의 책을 통해서 좀 더 이 체계를 더 완전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해제본을 신진호 회장님께서 쓰셨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핵심 키워드는 투자 전략이다.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증권 분석이나 종목 선정의 기법을 배웠다고 말하는 독자는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현명한 투자자를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이 책은 뭐 워낙 뭐 많은 투자자들이 권하는 책, 뭐 베스트 3 안에는 항상 들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봐야 하는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투자의 본질을 꿰뚫는 어떤 핵심적인 사고 체계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워런 버핏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고선 그 핵심적인 가치를 한번 획득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들은 해제본을 참고 삼아서 한번 이 책을 상세하게 읽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